자,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제목을 산지관리법 일독대장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산지 관련된 수사를 한다든지 일반 행정 업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산지관리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산지관리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문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대장정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좀 붙여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1장에 대해서 조문은 3가지밖에 되진 않는데, 3개밖에 되진 않는데 개념, 정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산지 업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 40분 정도로 3개 조문 이렇게 읽어보는데, 설명도 좀 첨가해서요 하는데 한 40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좀 끝까지 한번 좀 참고 한번 봐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지관리법은 이렇게 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산재보전, 토속 채취 등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보칙, 벌칙 하고서 산지관리법은 산림청에서 주무부처죠. 주무부처고 산지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산지관리법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겠죠. 해서 총칙, 산재보전, 토속채취, 재해방지, 복구 및 복구, 보칙, 벌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조부터 57조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몇 조에 몇 해가지고 가지번호 있는 것도 있는데 57개 조문이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특별법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행령에다가 위임하고 시행령 찾아가면은 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가보면은 또 별표가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자꾸 분량이 늘어나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1장 총칙 1조부터 3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법은 1조에 전부 다 목적이 나오죠. 목적. 이 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을 왜 제정했느냐.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해서 일목을 발전시키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해서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국토환경의 보존에 이바지,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부분, 어느 법,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이 정의 부분에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산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고, 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그러니까 산지는 뭐냐? 지목이 임야인 토지. 우리가 지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집 짓는 대지,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리고 또 흔히 많이 듣는 게 전답,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임야도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은 무조건 산지다 이런 취지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은 무조건 산지다.
그것이 농지로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뭐로 사용하고 있던 아무튼 그 지목이 임야면은 그 산지다 이런 취지죠. 예외적으로 여기 이제 잠깐 다만 해가지고 주택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면은 그 산지가 아니지만은 그렇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가 아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무조건 산지로 본다 이렇게. 농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또 농지는 제외한다 나와가지고 또 보충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해가지고 임목 서 있는 나무죠. 대나무도 나무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서 있는 나무 이것도 나무 해서 그럼 임목하고 대나무가 뭐가 다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나무는 명칭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볕과 식물 뭐 해가지고 이것은 뭐 풀에 해당하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제정하면서 저 조문에서 임목하고 대나무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목하고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자라나고 있는 토지 이것도 이제 산지고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좀 장기가 일시가 아닌 장기간 상실된 토지는 산지가 아닌 거에 되겠죠. 반대로 해석하면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이것은 산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라목 해가지고 임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해가지고 생육하고 있는 토지 즉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이게 좀 구분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문구상으로 우리는 이제 문구상만 따지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산지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이렇게 됐습니다. 임도, 산길이죠. 임도, 산길. 그 작업로, 임도라든지 작업로라든지 산길이 이것도 이제 산지로 본다. 길이지만은 산지로 본다 이거죠. 남옥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남옥부터 라목까지 토지 해가지고 여기 지목이 임야인 곳이라든지 생육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그것도 산지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생, 일. 한 글자씩 딴에서 보면은 사, 길, 암, 소 해가지고 암석지는 돌이 많은 땅, 그리고 소택지는 늪과 연못이 있는 낮고 습한 땅. 이게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이것은 2017년 6월 3일부터 요 조항이 신설돼서 시행이 된 거예요.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이 조문이 없었어요. 해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가 2017년 6월 3일 이후에 행해졌는지 그 이전에 행해졌는지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적용되는 처벌조항이라든지 제재조항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그 임야에서 산지를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은 무조건 산지로 봤는데 그 전에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판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목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공간정보 67조 1항의 지목 해가지고 지목이 임야인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전답 과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지 여기 이렇게 이제 지목의 종류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판결에서 보면은 그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과하고 이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 해가지고 토지 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좀 장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산림인지 여부는 어떻게, 그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단으로 생육하는 그 잎목이라든지 대나무가 있는지, 없더라도 일시적인 상태였는지, 그런 걸 가지고 그 지목이 임야라도 그 산림 현상이 밭이었다면은 그것은 산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돼 있는 거죠. 2017년 6월 3일 이 날짜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산지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좀 외우기 쉽게, 이거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우리가 그 전에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두 문자 따서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논술 시험 같은 거 봐도 어떤 판례라든지 단어의 정의 같은 거는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은 바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산지가 뭘까 이렇게 할 때 산지가 뭐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담당자라면은. 그래서 한 글자씩 따봤어요. 이렇게 지생일,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외우기 쉽게. 지생일 암소사길, 그 자기 생일에 암소사기를 사는 걸 원한다. 만일에 그 농촌에서 산 사람이라면은, 아니면 이제 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 생일에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소 사다 주는 것, 소 사다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숫소보다도 암소가 더 좋을 수 있겠죠. 새끼도 낳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증식시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산지라는 건 뭐냐? 지 생일 암소 사길, 자기 생일날 암소 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외울 수 있겠죠. 지 생일 암소 사길. 지는 지목이 임야, 생육하고 집단적 생육. 그 다음에 일시적 상실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일시 상실된 거. 그 다음에 암석지, 소택지.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된 토지. 그 다음에 산길. 이것이 산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산지 관련 업무를 하시려면은 산지가 뭔지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다.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외하는 게 있어요. 또 제외하는 게 있는데 뭘 제외하느냐? 이게 주택지는 임야가 아니라는 거, 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주택지. 근데 어떤 주택지냐?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어떤 이제 절차 같은 걸 다 거쳐가지고 그 산지, 기존의 산지에다가 주택지를 조성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이것은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목이 대로 변경됐으니까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예외적으로 그거를 규정을 해놨어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 이것은 산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령이 뭔지 그거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산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규정이 돼 있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령이 돼서 그 산지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라는 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정보 해가지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인 토지, 이것은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 이것도 산지가 아니다. 다만 잎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더라도 산지로 본다. 이렇게 산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목이 제방, 국어 또는 유지인 토지, 지목이 제방, 국어 또는 유지인 토지, 하천법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강목의 토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강목의 토지, 차밭, 꺾고지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그 다음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들은 그 산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에 법 제14조 산지 전용 허가, 15조 산지 전용 신고를 한 후 해가지고 의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서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것은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복구 의무를 면제받든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서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 법제 39조 제3항 제2호는 뭐냐 하면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요 2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복구물을 면제받든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서 산지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전용, 산지 관련 업무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용어가 산지 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지 전용이 뭔지 반드시 이것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산지를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여기 형질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또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해서 산지 전용이란 이거 외에 용도를 사용하는 거. 이거 외에 용도를 사용하거나 이거 외에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것이 산지 전용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산지 전용이 아니에요. 산지 용도를 사용하는 거다. 어떤 거냐? 조림, 숯가꾸기, 임목의 벌채, 굴치, 토속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해가지고 성토,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산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임산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가 있는데 사냥 보면은 뭐 고사리, 산양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로 되어 있는데 그 임산물에 재배하는데 50cm 이상 형질 변경 수반하는 경우는 산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50cm 이상 형질 변경으로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따로 산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내 용도가 아니라 그렇게 봐야 돼서 다른 이것을 하려면은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 이것도 그 산지 용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들로 사용하는 게 형질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도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용도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지 형질 변경하는 거, 이것이 산지 전용이다. 이렇게. 용도외로 사용. 이거에 해당되는 용도외로 사용,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 산지 형질 변경하는 거. 이것이 산지 전용이다. 형질 변경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 변경이라는 말도 또 많이 나오죠. 그 국토계획의 이용이 가는 법률에 보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이제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형질 변경이 뭐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수면의 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형질 변경만 산지의 형질 변경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형질 변경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국토계획법처럼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규정이 없을 때 우리는 판례를 보면 되겠죠. 판례. 그 대법원 판례 2010년도에 2800번째로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형사사건 1심은 여기가 고로 돼 있고 2심은 노로 돼 있고 3심은 도로 돼 있어요. 고노도. 민사사건은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사건은 구, 누, 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사건별로 법원 번호 기호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2010도 이렇게 도로 돼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편 산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면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산지관리법에서의 형질 변경은 판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판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산지 본래 용도를 사용하는 거, 외가 이제 용도의 사용이고 산지 전용이 되는 건데, 본래 용도가 뭔지, 그걸 좀 또 앞에와 방법과 마찬가지로 외우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조가, 벌, 굴, 채, 제,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가, 벌, 굴, 채, 제, 일. 산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조가, 벌, 굴, 채, 제, 일. 조가, 성이 조씨인 사람, 조가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은 일산이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어디 한 군데 대야 되는데 장소가 일자 들어가는 장소가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일산만 생각이 나요, 우선. 그러니까 있을 제자 해가지고 조가라는 사람이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산에 있다. 이렇게 조가벌꿀 채제일. 조가라는 사람이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산에 있네 해가지고 조가벌꿀 채제일. 이것이 산지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예요. 산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고, 이거 외로 사용하려면은, 이거 외로 사용하거나 이거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려면은 그것이 산지 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조림, 이제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 하나하나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림 해가지고 조가 벌꿀인데 조림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목 벌채, 인목 대나무 뭐 이렇게 인목 대나무 생용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인목은 땅에 서 있는 산나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게 다 국어사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죠. 벌채는 나무를 베는 거, 섭을 깎아내. 섭은 또 뭐냐? 잎이 붙어 있는 뗄나무나 잡목의 장가지, 잡풀 따위를 말린 뗄나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굴치, 뿌리까지 잎목을 캐어내는 행위. 벌채하고 굴치하고 다르다는 거죠. 벌채는 나무를 베는 거, 굴치는 뿌리까지 캐어내는 거, 잎목을 뿌리까지 캐어내는 거, 이렇게 벌채는 잎목을 베는 거 이렇게 돼 있죠. 해서 벌채하고 굴치는 다른 개념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2019년도 12월에 그 산림청에서 발간한 벌채 굴치 관련 민원 질의 답변 및 판례 모음집 여기에 보면은 벌채하고 굴치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벌채시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까지 캐어내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벌채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질문을 자르고 캐어내는 행위를 그냥 통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벌채라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고, 굴치가 산림 안에 살아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내는 행위라고 하면 살아있는 나무가 전제 조건인지 해가지고, 굴치라는 것은 꼭 살아있는 나무를 또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살아있는 나무를 다른 데 옮겨 심는 거예요. 산채로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 굴치인지 아니면은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의 뿌리까지 캐어내는 행위가 벌채인지 굴치인지 헷갈린다 이거예요. 벌채로 나무를 자른 후 고사한 뿌리를 캐어내는 행위가 굴치에 해당하는지 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은 채로 옮겨야 되는지, 살은 걸 캐가지고 그냥 놔둬서 죽이면 이게 굴치인지 벌채인지,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보면은, 산림자원이 해서 잇목의 벌채는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뿌리까지 캐어내는 행위, 굴치와 각각의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산림자원법에서 포괄적 행위로 볼 수 없다. 각각이다. 벌채는 베어내는 거, 굴치는 캐내는 거. 이렇게 굴치는 뿌리까지 잇목을 캐어내는 행위로 수목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수목 굴치 및 활용 요령이라는 그 산림청 그 지침 예규에 보면은 제2조의 수목 굴치의 정의는 예규 내에서 해당하는 사용하는, 살아있는 것을 옮기는 거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옮기는 것을 굴치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거, 이거를 굴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이 예규의 굴치의 정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용어의 정의는 요 예규에만 해당되는 거다. 요 예규 내에서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로 제한된 것이며,
살아있는 나무가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전제 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사한 나무일지라도 뿌리까지 캐어낼 경우에는 굴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굴치는 토지와 잇목이 분리된 상태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고사한 뿌리를 캐어낼 경우라도 굴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굴치는 토지와 잇목이 분리된 상태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고사한 뿌리를 캐어낼 경우라도 굴치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굴치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한 그런 판례가 2011도 113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굴치는 토지와 잇목이 분리된 상태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고사한 뿌리를 캐어낼 경우라도 굴치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굴치하고 벌채를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요 사각형으로 되는 거 꼭 죽은 나무 캐어내는 것도 굴치다. 산 나무만 캐어내는 게 굴치가 아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가벌꿀 체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대통령 이걸 끝까지 다 봐야 요것만 보면은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이상이면 형질 변경이고 이하이면 형질 변경이 아니고 형질 변경으로 처벌받지 않고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산지관리법에는 50cm라는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여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이것은 산지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외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외하는 건 어떻게 제외하느냐? 어떤 경우에 제외하느냐? 임산물을 재배하는데 성토 절토 해가지고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용도의 사용이라는 거죠. 용도의 사용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산물 재배하는 거에 한정해가지고 이것을 50cm 이상이면은 용도 외로 사용해서 다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50cm 미만이면은 이것은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산지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데나 다 50cm 이상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시에만 이렇게 50cm 미만일 경우에 용도 내 사용이고 50cm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산지 일시 사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시 사용 신고 사안이 이거 뒤에 또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제한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cm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국토기획법에 보면은 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야 되는 경미한 행위 그래가지고 토지 형질 변경 그래가지고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제외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50cm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언급이 돼요. 이렇게 50cm 토지의 형질 변경 50cm 그 50cm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0cm 미만으로 높이거나 파는 거는 절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어야 되는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요거 임산물의 재배 요 때만 50cm를 따지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에만 50cm를 따지는 거고 국토계획법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50cm하고 산지관리법의 50cm는 다른 개념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 변경 수반하는 경우 임산물의 재배일 경우 한 그런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일 경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산지관리법상 형질 변경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이렇게 산지 형상 변경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어려운 상태 이것이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판례에다가 여기 뭐 50cm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없어요. 50cm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임산물 재배 대통령령 임산물 재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를 한번 잘 이해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는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 2월 27일 날 광주지방법원 고단, 고는 1심이라고 그랬죠. 1심 판결문이긴 하지만은 범죄 사실은 뭐냐면 국토계획법하고 산지관리법 둘 다 걸렸어요. 그런데 죄명이 두 개 다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임야 평탄 및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임야를 평탄하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높이 절도 성토했어요. 해가지고 계단식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 행위를 했고 이렇게 절토, 성토, 계단화 시키면서 그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산지를 전용했어요. 이렇게 다 걸린 거예요. 이제 걸려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데 이 사람은 그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저기 산지관리법 2조 2호 다목 아까 임산물의 재배 거기에서 50cm 미만의 성토나 절도는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 50cm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계단식 밭을 만드는데 나는 50cm 더 안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cm 안 팠으니까 이것은 형질 변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산지관리법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산지관리법 2조 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요거에서 이제 를 산지 전형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 전형 제외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와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50cm 이하의 성토 절도를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 행위는 산지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렇게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 산지 전형 아니야. 임산물 재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재배하는 거는 50cm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절도 성토하면은 산지 전형 아니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냐면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너는 진입로를 냈어. 이게 임산물 재배한 게 아니라 계단식 밭 등을 조성했단 말이야. 이것은 임산물을 재배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 행위는 산지 전형에 해당하는 거야. 따라서 임산물의 재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는 산지 전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50cm든 아니든 50cm 아니라도 너는 임산물의 재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cm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50cm하고 산지관리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에서 50cm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그때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재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임원 및 산총 진행에 촉진하는 법률 시행령 이게 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에요.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산물의 재배 그 부분인데 요게 좀 앞으로 당겨서 나왔는데 50cm 이상의 경우는 어떡하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앞으로 당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50cm 이상 형질 변경 이것은 뭐예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6호에 보면은 산나물, 약초, 약수,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광산림, 관상산림 식물 재배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cm 이상 형질 변경이 따라올 경우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산지 일시 사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산지 일시 사용 이게 아직 산지 일시 사용이 뭔지는 아직 이게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와요. 다음 목에 나옵니다. 해서 아무튼 50cm 이상은 50cm 미만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재배에서 50cm 미만 성토 절토는 용도 내 사용이 산지 용도 내 사용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해서 그 임산물이 뭔지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그 임원 및 산총 진흥 촉진하는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럼 또 이 시행령에 보면은 8조 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에 해가지고 농림식품수산부령으로 또 정한다고 이렇게 또 미뤘어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시행규칙을 보니까는 이번에 또 별표로 또 미뤘어요. 그래서 별표를 봐야 되겠죠. 별표에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50cm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산지 용도 내 사용이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신고, 그 이상이면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할 경우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이렇게 돼 있고 산양삼이 여기 있습니다. 산양삼. 가끔 산양삼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산양삼, 약초류에 산양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산지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산지 전형이 높이 또는 깊이 50cm 뭐 이렇게 산지 전형이 아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산지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광, 관상, 산림, 식품류. 여기에서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자, 토속을 제외한다. 임산물이 뭔지 제2조 7호에 따른 임산물이 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은 시간이 또 자꾸 지체되니까 그럼 너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임산물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기 산지일시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지일시 사용이 뭔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2호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2호 과목부터 다목까지 이렇게 해서 2호 과목부터 다목 요거예요. 조가 벌꿀 체제 조가 벌꿀 체제 일은 아니죠. 일은 아니에요. 일치 사용이라는 거 여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조가 벌꿀 체제 그 용도 외 조가 벌꿀 체제 용도 외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외워야 되겠죠. 산지 일시 사용이 뭔지 이것도 또 탁 떠올라야 되겠어요. 산복조,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용도의 용도, 조가벌꿀 체제 외 용도로 사용. 조가벌꿀 체제 말고 조가벌꿀 체제 외 용도로 하는 거죠. 일기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를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산복조, 조가벌꿀 체제 외 일기사 형변. 산복조, 조가벌꿀 체제 외 일기사 성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숲길 유사 형변. 숲길,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해가지고 숲길 그리고 유사 형변. 숲길하고 이렇게 유사한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것은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 여기에서는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요걸로 산길로 사용하기, 숲길이나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 일시 사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숲길 유사 형변으로 같이 묶어놨어요. 여기는 잘랐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라서 잘라서 외웠는데 이것은 이걸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니까 숲길 유사 형변으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석재가 뭔지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 쇄골재라는 것은 부셔버리는 그거 쇄골재용 그 부셔진
그 골재 및 토목용으로 부셔진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예용으로 사용하거나 조경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서진 골재, 부서뜨리는 골재용으로 사용하거나 토목용으로 사용하기엔 암석. 토사라는 것은 석재를 제외한 것. 산지경관이라는 것은 그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다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그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이 뭔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 임업의 생산성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산지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3조, 지금 요번에 3조까지 한 거죠. 다음 시간에는 3조의 2부터 13조의 2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40분 정도 걸렸죠. 되게 좀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한번 좀 들어주셔고,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끝까지 들으신 거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